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이슬만 먹고 사는 원장 한정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비리어드하고 패밀리들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최초의 항바이러스가 나왔었고 그 이후로 항바이러스의 그 바이러스 억제 능력을 향상시킨 약들이 출시되었고 그 이후에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은 약제들이 개발이 되면서 현재는 효과가 강하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억제 능력이 강하고 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은 약들이 현재 비형 간염 치료제를 이루고 있고요. 또 이러한 약들은 바이러스 억제나 내성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비형 간염 질환의 진행을 억제함으로써 비형 간염에 의한 비대상성 간경변, 간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형 간염의 치료는 최초로 나온 약이 제픽스이죠. 그 이후로 헵세라 그리고 바라쿠르드, 세비보, 그다음에 비리어드, 베멀리디, 그다음에 국내 신약으로 베지보 이러한 약들이 연이어서 나왔습니다. 우선 비리어드는 최초 만성 비형 간염을 치료할 때 비형 간염 바이러스 억제 능력이 혈액 내의 바이러스 양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똑같이 효과적입니다. 비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혈액 내에 많으면 그 효과가 좀 더딥니다. 그런데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그 항바이러스의 효과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바이러스 양이 많아도 빠르게 바이러스가 감속하고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쭉 항바이러스제가 우리나라에 소개되면서 여러 가지 약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를 갖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특별히 그 두 가지 이상의 항바이러스 약제에 대해서 내성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다약제 내성이라고 하는데요. 다약제 내성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다약제 내성이 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했던 조합은 바라쿠르드 1mg과 비리어드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환자들을 하고 그리고 비리어드 단독 치료군하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즉 두 가지의 병용요법 강한 약 바라쿠르드와 비리어드를 병합하는 것하고 비리어드 단독요법을 비교하였을 때 두 약 간의 비형 간염 바이러스의 억제 능력이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1년째 그런 결과가 발표되었고 3년까지 추적 관찰해 보아도 똑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이 되는 약제들은 내성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바라쿠르드 경우에 있어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5년 동안 누적했었을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약 1%, 1.2%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는 7년까지 지속했던 임상에서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임상에 사용하는 바라쿠르드나 비리어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생기지 않는 약입니다. 그러나 바라쿠르드를 일단 다른 항바이러스를 사용했다가 이렇게 바라쿠르드로 넘어온 경우에 있어서는 약제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잘 생깁니다. 그래서 5년 치료할 때 약 50%, 즉 제픽스의 내성이 있던 사람이 바라쿠르드를 사용할 때 5년 내성률은 내성 바이러스가 생길 가능성은 약 50% 정도입니다. 피리어드의 대단한 임상은 바로 조직학적 개선이 되었다는 것을 조직검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슬라이드는 간 경변 점수로 5, 6점이 간 경변입니다.
5, 6점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4점, 3점, 2점 이렇게 감소되면서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 시작 시점에 간경변이었던 사람이 5년 동안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4명 중에 3명이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닙니다. 이러한 매우 좋은 조직학적 검사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약이 비리어드입니다. 오른쪽을 보면은 조직 검사에서 나온 조직을 피코 시리우스 레드 스테이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염색을 해보니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섬유화입니다. 이 섬유화가 많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환자 A의 경우에 있어서 5년 후에 조직 검사 그 조직에 21%가 섬유화가 있었는데요. 4.6%로 조직학적 개선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B의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 시작 전에는 11.8%의 섬유화가 있었는데요. 1년 후에 섬유화가 61%가 감소되었습니다. 4.6%이고 그 다음에 5년 후에는 1%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78%의 섬유화가 되어 있는 그 영역이 감소되었는데요. 그런데 B의 환자를 보면은 조직학적 검사로는 스테이지 4기에서 콜라겐의 양은 그러니까 섬유화의 양은 61%가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후에 조직 검사 결과는 여전히 스테이지 4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콜라겐 양이 많이 감소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렇게 보면은 4명 중에 3명이 5년 피리어드 치료했었을 때 더 이상 간경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전히 간경변에 남아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실제 그 콜라겐의 양은 퍼센트 콜라겐 에어리어는 감소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항바이러스를 사용을 해서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은 상태를 쭉 유지하게 되면은 간은 조직학적 개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이 생길 것인가를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생길 것인가 그 모델이 있는데요. 이러한 모델 중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 리치 B 모델 또 페이지 B 모델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간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예측을 하는 거죠. 1년, 2년, 3년, 4년째 몇 %에서 간암이 생길 것이다. 그런데 피리어드 임상을 통해서 이 스터디 이름은 102, 103 이 연구를 통해서 실제 간암이 생긴 사람하고 예측 모델하고 비교해 보니까 예측 모델이라는 것은 항바이러스 약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간암이 생기는 것이죠. 역사적 대조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죠. 이거 비교를 해보니까 항바이러스를 사용할 때 간암의 발생률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그 이유는 치료 시작 시기에 1년 안에 나타난 간암은 처음 진단에서 놓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B형 간염은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 10살 이내 유병률은 0.1%로 1000명당 1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새로운 신환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수직 감염에 의해서 B형 간염을 물려받은 경우에 있어서 나이가 점차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신환의 유입은 없고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이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나이와 더불어 생기는 질환들이 있죠. 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그 다음에 콩팥 질환,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이런 질환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질환들과 함께 B형 간염을
같이 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리어드는 매우 드물긴 하지만 신장 독성 그리고 뼈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특히 혈압 당뇨가 있으면 신장 기능의 감소가 더 빨리 옵니다. 그 다음에 또 역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 골다공증이 이제 생기게 되므로 장기간 항바이러스를 투여해야 할 때 이러한 질환들이 같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고려를 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면 혈압 그리고 당뇨를 치료하는 분들이 많고 이런 분들일수록 더 콩팥 기능에 장애가 많기 때문에 콩팥에 대한 생각도 하면서 항바이러스의 치료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나온 약이 베물리디죠. 베물리디는 비리어드하고 똑같은 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리어드는 테노포비어, 디소프록실 fumarate이고 베물리디는 테노포비어, 아나페나마이드 fumarate입니다. 뒤에 붙어있는 염이 다르죠. 실제 필요한 것은 테노포비어이기 때문에 두 약제 모두 다 테노포비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혈액 내에서 간세포 내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드러그 형태로 만들어서 장으로 붙어서 혈액 내로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프로드러그 형태로 만들어서 혈액 내로 흡수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서 염이 다릅니다. 그런데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 약물 반감기가 약 30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물리디는 약 30분입니다. 그러므로 혈액 내의 테노포비어 농도가 높지 않아도 간세포 내로 테노포비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게 만들어진 약이 베물리디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간 약은 간을 통해서 배설이 되거나 콩팥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이 됩니다. 그래서 비리어드의 경우에 있어서 간으로 들어가는 양이 적죠. 반감기가 짧아서. 그래서 대부분의 약들은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는데요. 콩팥에 대부분 이제 사구체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비리어드가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사구체를 통해서 배설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장의 근위 세뇨관을 통해서 배설이 되게 되는데 이때 세뇨관 내에서 비리어드가 소변으로 이렇게 나가지 못하게 되면 근위 세뇨관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콩팥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전을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 임상에서 이런 환자를 만나기는 매우 드물고 한 2% 정도 있습니다. 매우 드문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신독성을 줄인 약이 베물리디입니다. 그럼 베물리디의 또 임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물리디 비교 대상은 원래 약인 그 비리어드죠. 비리어드하고 같지만 효과는 같지만 안전성에 있어서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인 것이 이 3상 임상입니다. 그래서 두 군을 비리어드 군하고 베물리디 군으로 나누었는데 효과를 보기 위해서 베물리디 군을 더 많이 그래서 2대1로 나누어서 임상 시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원래 이 임상은 3년 후에 모두 다 베물리디로 바꾸는 그런 임상입니다. 그래서 이 베물리디를 쓴 군이나 비리어드를 쓴 군이나 치료 시작 전에 양 군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같으면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치료 시작 전에 양 군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이도 45세, 40세 정도로 비슷하고 그 다음에 남성이 약 60% 정도로 비슷하고 에이시안이 약 72% 정도 비슷하고 이렇게 양 군 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효과를 보기 위해서 48주째
이게 가장 중요했었고요. 2년 데이터인 96주까지 보면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이양원 양성, 이양원 음성, 만성 B형 간염에 있어서 패밀리드나 피리어드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같다라는 것이죠. 열등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더 좋은 점은 패밀리드가 피리어드보다도 48주나 96주, 1년, 2년째 간 기능 검사를 보니까 ALT 정상화율이 패밀리드가 피리어드보다 더 우월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혈청학적 반응이라 해가지고 이항원 소실을 보니까 이항원 소실은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나타나겠죠. 이항원 양성 만성 B형 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패밀리드가 피리어드보다도 가까스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좋았습니다. 지금까지는 효능에 대해서 보았으며 지금부터서는 안전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리어드하고 패밀리드에 사용하면서 사고체 여과율을 비교하였습니다. 보니까 1년째 비교했을 때 사고체 여과율이 피리어드가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패밀리드는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2년째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피리어드는 신장 손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경우는 약 치료 중인 환자에서는 2% 정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뼈에 대한 것을 보면은 뼈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척추하고 고관절을 측정을 하죠. 척추는 가장 많이 골절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측정을 하고 이 고관절은 가장 위험한 골절이 생기는 곳이기 때문에 고관절 골밀도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니까 척추하고 대퇴골 골밀도의 감소가 패밀리드는 없는 반면에 피리어드는 골밀도의 감소를 보입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보면은 척추에서 정상의 비율이 조금 떨어지고 골 감소증과 골 다공증이 피리어드군에서 조금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패밀리드에서는 그러한 변화를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패밀리드 피리어드 두 가지 약제 모두 다 치료 96주 2년까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피리어드 연구에서 피리어드 임상 연구는 거의 10년이 되었는데요. 글로벌한 데이터로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없는 약이 피리어드입니다. 패밀리드도 2년 연구에서는 현재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2년간 안전성을 보면은 패밀리드나 피리어드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검사 실적 이상 소견은 패밀리드가 조금 더 있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LDL 콜레스테롤의 증가가 패밀리드군이 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혈당이 더 오르는 경우가 패밀리드가 더 많았습니다. 이러한 것은 향후 이 연구가 계속해서 8년 이상 진행될 연구이기 때문에 누적된 결과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3년째 피리어드나 패밀리드를 썼던 양군이 3년째 패밀리드로 넘어가는 연구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환자 경우에 있어서는 일찍 2년째 패밀리드로 피리어드에서 넘어간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패밀리드를 쓴 군하고 피리어드를 사용하다가 패밀리드 쓴 군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1년 동안에 치료 3년째가 되는 그 1년 동안에 그대로 패밀리드를 사용한 군하고 피리어드를 2년 사용했다가 패밀리드를 1년 사용한 군, 그 군의 1년간의 3년째 그 1년간의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 치료하고 3년째 배멀리디를 사용한 경우는 그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비리어드를 사용하다가 배멀리디로 바꾼 경우 역시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억제 능력이 비리어드나 배멀리디가 같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바꿔줘도 된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간 기능 검사는 배멀리디에서 배멀리디로 넘어간 군은 그대로 높습니다. 점차 해가 가면서 간 기능 검사 정상화율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되겠죠. 반면에 비리어드에서 배멀리디로 넘어간 군은 간 기능의 정상화율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배멀리디가 비리어드에 비해서 간 기능 정상화율이 더 좋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AASLD Laboratory Criteria는 미국은 남자가 ALT가 30까지 정상이고 여성은 19까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남자 30, 여자 19 이하에 도달하는 군이 비리어드를 사용할 때는 2년째 47%였는데 3년째 65%까지 오르는, 즉 계속해서 그 배멀리디를 사용하고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 정상화율은 배멀리디가 더 우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장에 대한 평가는 2년째 비리어드의 사고치 여과율이 떨어졌었는데요. 이것을 다시 배멀리디로 바꿔줬을 때 1년 만에 다시 그 배멀리디를 쓴 군하고 똑같이 신장 손상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장 그 세뇨간의 손상을 반영하는 그 물질인 레티놀 바인딩 프로테인 그리고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과 같은 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장 손상을 보는, 신장 세뇨간의 손상을 보는 그런 표지자입니다. 그 다음에 골밀도 2년째까지 그 대퇴골과 척추에서 감소되었던 것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밀도를 본 것이죠. 이 골밀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배멀리디, 즉 테노포비아 알라페나마이드 포머레이트, 우리가 타프라고도 하는데요. 배멀리디는 이러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치료 지침을 바꾸게 되었는데요. 유럽 간악기 지침을 보면은 비리어드보다는 배멀리디 또는 바라쿠드를 써야 할 경우를 나열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입니다. 60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콩팥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압, 당뇨 같은 질환을 많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콩팥 질환이 진행할 가능성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뼈가 안 좋은 분들입니다. 이미 골다공증이 있거나 폐경후 여성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골다공증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이미 골다공증, 골절이 있는 환자, 약제 중에서 골다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제를 이미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멀리디나 바라쿠르드를 사용을 하는 것이 비리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콩팥 질환이 있는 경우도 비리어드보다는 배멀리디나 바라쿠르드가 좋은데요. 콩팥의 사고치 여과율이 60 미만 또는 이제 소변 검사에서 미량 알부민료 이상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혈청인을 측정했는데 2mg/dL 이하가 나오는 경우, 이러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보다는 배멀리디가 더 좋은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비리어드하고 배멀리디를 비교한 임상 연구 108110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배멀리디가 비리어드에 비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억제 능력이 똑같습니다. 더 열등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면서 더 좋은 점은 비리어드의 단점이라 할 수 있는 신장 장애 그리고 뼈 독성을 개선한 약제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0세 이상 또
신장 질환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분, 그 다음에 뼈 질환이 이미 있는 경우나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이미 있거나 골다공증 위험이 있는 이러한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리어드보다는 패밀리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 2017년도 유럽 간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비리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비리어드하고 패밀리드의 비교 임상 연구를 통해서 패밀리드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